여러분, 흙을 뚫고 빼꼼히 고개를 내민 작은 새싹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기억하시나요?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 같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 기쁨은 아주 잠시입니다. 진짜 전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대부분의 초보 농부님들이 이 황금 같은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소중한 새싹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새싹이 나왔는데 왜 갑자기 힘없이 쓰러지지? 혹은 왜 이렇게 콩나물처럼 길게만 자라지?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씨앗이 발아한 직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필수 단계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연약한 새싹이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으로 자라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장담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인 5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 시기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떡잎, 즉 첫 번째 잎을 펼치는 순간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첫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씨앗 안에 저장된 양분, 즉 엄마 뱃속에서 받은 영양분으로 버텨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 먹이를 만들어야 하는 독립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 전환기에 식물은 가장 연약하고 외부 환경에 민감합니다. 빛, 물, 온도, 공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웃자람이나 모잘록병 같은 문제들이 모두 이 시기에 잘못된 관리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 연약한 아기 식물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고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필수 단계는 바로 빛 관리입니다. 씨앗을 심을 땐 어둠이 필요했지만 새싹이 땅 위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부터 빛은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밝은 창가에 두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오산입니다. 새싹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빛이 아니라 충분하고 질 좋은 빛입니다. 특히 발아 직후에는 식물이 빛을 향해 최대한 빨리 자라려는 본능이 아주 강해서 빛이 부족하면 키만 멀대처럼 크는 웃자람 현상이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웃자란다는 것은 단순히 키가 큰 것이 아닙니다. 줄기가 가늘고 연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병충해에도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웃자란 모종은 나중에 밭에 옮겨 심어도 제대로 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싹이 나온 것을 확인하는 즉시 가능한 가장 밝은 곳으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입니다. 집에서 가장 좋은 명당 자리, 바로 남향 창가가 새싹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아파트 환경에서는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웃자람이라는 현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방에 갇힌 사람이 필사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작은 창문을 향해 팔을 뻗는 모습을요. 새싹의 웃자람이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식물은 생존을 위해 광합성을 해야 하고 광합성을 하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빛이 부족하거나 혹은 저 멀리 위쪽에서만 희미하게 비치면 식물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빛을 향해 줄기를 최대한 길게 뻗어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잎을 넓게 펼치거나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 에너지를 모두 키 크는 데에만 소모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웃자란 새싹은 줄기마디 사이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잎은 작고 연하며
색깔도 연한 연두색을 띱니다. 정상적으로 자란 새싹이 땅딸막하고 다부진 체격의 아이라면 웃자란 새싹은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떡잎 사이에서 나와야 할 진짜 잎, 즉 본잎을 만들어낼 힘도 부족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해 굶어 죽거나 작은 곰팡이균의 공격에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모잘록병의 희생양이 되기 십상입니다. 웃자람은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새싹의 생사를 가르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웃자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새싹에게 빛이 바로 여기에 있다, 멀리 갈 필요 없어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연광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식물 성장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 좋은 LED, 식물 성장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식물 성장등을 고를 때는 풀 스펙트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장의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식물 성장등을 설치할 때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빛은 멀어질수록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새싹에 가깝게 설치해야 합니다. 보통 식물잎에서 10에서 15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잎이 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쬐어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새싹들은 하루에 최소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밤새도록 켜두는 것은 오히려 식물의 생체 리듬을 방해할 수 있으니 타이머 콘센트를 사용해서 매일 규칙적인 시간 동안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식물 성장등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냥 집에 있는 스탠드 조명을 켜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조명은 사람이 보기에 밝을 뿐 식물 성장에 필요한 특정 파장의 빛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물은 주로 청색광과 적색광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는데 일반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이런 유효한 빛의 양이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열만 많이 발생시켜서 연약한 새싹을 말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반 스탠드를 켜주는 것은 시간 낭비, 전기 낭비일 뿐입니다. 확실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식물용으로 나온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빛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종 트레이 주변에 흰색 종이나 반사 필름, 은박지 같은 것을 둘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방에서 빛이 반사되어 새싹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곱고 튼튼하게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빛 관리에 성공했다면 이제 두 번째 관문인 물 관리로 넘어갑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새싹을 죽이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것입니다. 새싹 시기에는 흙이 항상 촉촉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물을 흠뻑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싹을 익사시키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씨앗이 발아할 때는 수분이 많이 필요했지만 일단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새싹에게는 산소도 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흙 입자 사이사이에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이 공간이 전부 물로 채워져 버립니다. 결국 뿌리는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서 서서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습으로 인한 뿌리 썩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식물이 시들시들해서 물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더 많은 물을 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싹 물 관리의 핵심 원칙은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이 아니라 항상 살짝 촉촉하되 절대 질퍽하지 않게입니다. 과습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습 상태가 지속되면 흙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뿌리는 숨을 쉬지 못해 기능이 점점 마비됩니다. 건강한 뿌리는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펌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펌프가 고장나 버리는 것이죠. 식물은 뿌리를 통해 물을 빨아올리지 못하니 잎은 축 처지고 시들게 됩니다. 바로 이때 물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축축한 환경은 각종 곰팡이와 병원균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특히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이런 환경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 곰팡이는 새싹의 줄기 밑동, 즉 흙과 맞닿는 부분을 공격해서 잘록하게 만들고 결국 식물 전체를 쓰러뜨립니다. 한번 모잘록병에 걸린 새싹은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며 주변의 다른 건강한 새싹들에게까지 병을 옮길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과습은 단순히 물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뿌리를 질식시키고 병원균을 불러들이는 조용한 암살자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저면관수에 있습니다. 저면관수란 모종 포트 위에서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담은 받침대에 포트를 담가 흙이 아래에서부터 물을 서서히 빨아올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습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흙이 필요한 만큼만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위에서 부을 때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흙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위에서 강하게 물을 주면 흙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서 공기 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데 저면관수는 흙의 구조를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셋째, 연약한 새싹에 잎이나 줄기에 직접 물이 닿는 것을 피할 수 있어 곰팡이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저면관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종 트레이보다 조금 더 넓은 통이나 쟁반의 1에서 2cm 깊이로 물을 채우고 모종 트레이를 그 안에 넣어두면 됩니다. 흙 표면이 촉촉하게 젖어 올라오면 트레이를 꺼내 물기를 빼주면 끝입니다. 아직 뿌리가 거의 없는 아주 어린 새싹의 경우에는 분무기를 이용해 흙 표면만 살짝 적셔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 물을 주어야 하는지 타이밍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며칠에 한 번과 같이 규칙을 정해놓고 물을 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온도, 습도, 빛의 양, 그리고 식물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매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흙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만져보는 방법도 있지만 작은 모종 포트에서는 뿌리를 다치게 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들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흙의 색깔을 관찰하세요. 물기가 있는 흙은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을 띠지만 마르기 시작하면 점점 옅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흙 표면의 색이 확연히 밝아졌을 때가 물을 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종 포트나 트레이 전체를 손으로 들어 무게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물을 흠뻑 먹은 상태의 무게를 기억해 두었다가 들어보았을 때 확연히 가벼워진 느낌이 들면 그때가 바로 물을 줄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 방법은 몇 번만 반복해보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으며 과습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물과 교감하며
상태를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필수 단계는 온도와 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빛과 물에만 집중하느라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온도와 신선한 공기는 새싹이 튼튼하게 자라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먼저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씨앗이 발아할 때는 보통 20에서 25도 정도의 비교적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 두는 것이 좋죠. 하지만 일단 새싹이 나오고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히려 온도를 살짝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밤낮으로 계속 고온이 유지되면 새싹은 웃자라기 쉽습니다. 특히 밤 온도가 낮아지면 식물은 낮 동안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성장에 집중하여 더 튼튼하고 야무지게 자랍니다. 이상적인 새싹 육묘 온도는 낮에는 20에서 22도, 밤에는 15에서 18도 정도로 약간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춥거나 뜨거운 곳, 예를 들어 냉난방기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창가는 피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새싹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길입니다. 온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환기, 즉 공기의 흐름입니다. 꽉 막히고 정체된 공기는 새싹에게 최악의 환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신선한 공기는 광합성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줍니다. 좁은 공간에 새싹들이 밀집해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금방 고갈되어 성장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기의 흐름은 흙 표면의 습기를 적절히 말려주어 과습을 방지하고 곰팡이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앞서 말한 치명적인 모잘록병은 특히 공기가 통하지 않는 축축한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셋째,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새싹의 줄기를 미세하게 흔들어줍니다. 이 자극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줄기를 더 굵고 튼튼하게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련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자란 새싹은 줄기가 약해 나중에 밭에 나갔을 때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쓰러져 버립니다. 황희는 새싹을 단련시키는 중요한 훈련 과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환기를 시켜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차갑거나 뜨거운 바깥바람이 연약한 새싹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새싹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매일 창문을 열기 어렵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바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은 작은 탁상용 선풍기나 컴퓨터용 쿨링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아주 약한 미풍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선풍기를 가장 약한 세기로 틀고 회전 모드로 설정하거나 벽을 향하게 하여 간접적인 바람이 새싹 주변의 공기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도록 하세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약한 바람을 쐬어주는 것만으로도 웃자람과 병충해를 예방하고 줄기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기를 넘어 새싹을 위한 피트니스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와 환기 관리는 사실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바로 경화 또는 순화라고 불리는 과정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경화란 평생을 실내의 안락한 환경에서 자란 모종을 거친 외부 환경, 즉 밭이나 화단에 적응시키는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갑자기 모종을 밭에 옮겨 심으면 강한 햇빛, 바람, 비, 그리고 큰 온도 변화에
충격을 받아 몸살을 앓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새가 날갯짓을 연습하듯 모종이 바깥 세상에 나갈 준비를 시켜줘야 합니다. 실내에서 약한 팬 바람을 쐬어주는 것이 바로 이 경화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바람에 익숙해진 모종은 나중에 바깥 바람에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화는 옮겨 심기일 2주 전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 그늘에 내놓았다가 점차 시간을 늘리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도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심한 온도 관리와 황의는 결국 우리의 작은 새싹들을 온실 속 화초가 아닌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전사로 키워내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단계는 많은 초보 농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 바로 솎아주기입니다. 솎아주기란 한 자리에 여러 개의 새싹이 나왔을 때 그중 가장 튼튼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씨앗을 심을 때 발화가 안 될 것을 대비해 한 구멍에 두세 개씩 파종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다행히 씨앗들이 모두 발화하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싹들이 귀여워서 차마 솎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를 살리려다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작은 모종 포트라는 한정된 공간과 흙 속의 양분은 제한적입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여러 개의 식물이 함께 자라면 필연적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뿌리는 서로 얽혀 양분과 수분을 뺏기 위해 싸우고 잎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 서로를 가리며 경쟁적으로 위로만 자라게 됩니다. 결국 어느 하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모두가 비실비실한 약골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식물 세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솎아주기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하면 어떤 것이 더 튼튼한 싹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너무 늦게 하면 남겨진 싹의 뿌리까지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솎아주기의 최적기는 떡잎 외에 본잎이 한두 장 나왔을 때입니다. 본잎은 떡잎과는 모양이 다른 그 식물 고유의 잎을 말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싹이 더 건강하고 성장세가 좋은지 눈에 띄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솎아줄 대상을 고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싹이 텄고 줄기가 굵고 곧으며 잎이 크고 진한 녹색을 띠는 가장 실한 싹을 하나 남기는 것입니다. 키만 멀대처럼 큰 것은 오히려 우짜란 것일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행 방법입니다. 남길 싹을 제외한 나머지 싹들을 손으로 그냥 쑥 뽑아내면 절대 안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다른 싹을 뽑는 과정에서 남겨야 할 싹의 뿌리까지 심하게 흔들리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한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대로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뿌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솎아주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뽑지 말고 자르는 것입니다. 작은 쪽가위나 눈썹 정리용 가위를 사용해 제거할 새싹의 줄기 밑동, 즉 흙과 맞닿는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흙 속에 남은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지상부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흙 속에 뿌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다른 식물의 거름이 되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남겨진 챔피언 싹에 뿌리에 주는 충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약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잘라내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건강한 하나를 키워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며 자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약한 모종을 얻는 것보다 단 하나의 강하고 튼튼한 모종을 키워내는 것이
최종적인 수확량 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솎아주기는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현명한 농부의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솎아주기를 통해 개별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은 식물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제 유일한 생존자가 된 새싹은 더 이상 주변의 형제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포트 안의 모든 양분과 수분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햇빛을 가리는 경쟁자도 사라졌습니다. 비로소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에 오롯이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새싹은 뿌리를 더 넓고 깊게 뻗어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줄기는 굵어지며 잎은 크고 무성하게 자라나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튼튼한 모종, 즉 우량모의 기본 조건입니다. 반면 솎아주기를 하지 않고 여러 개를 함께 키운 포트의 식물들은 결국 서로에게 방해가 되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나중에 밭에 옮겨 심어도 뿌리가 심하게 얽혀 있어 활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희생이 나중에 풍성한 수확이라는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솎아주기는 선택이 아니라 성공적인 텃밭 농사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첫 영양 공급과 분갈이입니다. 지금까지 새싹은 씨앗 속에 저장되어 있던 양분, 즉 떡잎의 도움으로 자라왔습니다. 떡잎은 식물이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비상식량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식량은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보통 본잎이 2-3장 이상 나오고 식물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모종용 상토에도 약간의 기본 비료 성분이 들어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새싹이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이유식을 제공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아래쪽 잎부터 색이 노랗게 변하거나 전체적인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기에게 어른이 먹는 밥을 그대로 줄 수 없듯이 어린 새싹에게 너무 강한 비료를 주는 것은 독이 됩니다. 새싹에게 첫 비료를 줄 때의 핵심은 아주 약하게, 그리고 조금씩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묽은 미음 같은 이유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에 타서 사용하는 액체 비료, 즉 액비입니다. 고체 비료는 양 조절이 어렵고 잘못하면 특정 부분에 농도가 너무 높아져 뿌리를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식물용 액비를 사용하되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희석 비율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더 묽게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 1리터에 비료 10ml를 섞으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는 1리터에 2.에서 5ml만 넣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비료를 줄 때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진한 비료는 오히려 식물의 뿌리세포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는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식물을 말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비료는 물을 주는 주기에 맞춰 일주일에 1번 정도 물 대신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한 비료를 꾸준히 공급해주면 새싹은 부족함 없이 쑥쑥 자라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됩니다. 영양 공급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분갈이입니다. 분갈이는 식물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아졌을 때 더 큰 집으로 이사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종 포트는 어디까지나 임시 거처입니다. 식물이 계속 자라다 보면 뿌리가 포트 안을 가득 채우게 되고 더 이상 뻗어나갈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를 뿌리 뭉침 또는 포트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뭉치기 시작하면 양분과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분갈이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포트 밑에 배수 구멍으로 뿌리가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흙 표면 위로 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잎의 크기에 비해 화분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넷째, 물을 주어도 흙이 금방 마릅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분갈이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파종 후 3에서 4주 정도, 본잎이 너댓장 나왔을 때가 일반적인 분갈이 시기입니다. 분갈이는 식물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흙과 함께 통째로 옮기는 것입니다. 먼저 옮겨 심을 더 큰 포트와 새로운 흙을 준비합니다. 새 포트 바닥에 배수망을 깔고 흙을 3분의 1 정도 채워줍니다. 이제 기존 포트에서 모종을 빼낼 차례입니다. 포트를 옆으로 살짝 눕히고 손으로 가볍게 주무르거나 바닥을 톡톡 쳐주면 흙과 뿌리가 뭉쳐진 루트볼이 쏙 빠져나옵니다. 이때 절대로 줄기를 잡고 억지로 당기면 안 됩니다. 루트볼을 그대로 새 포트의 중앙에 놓고 주변의 빈 공간을 새로운 흙으로 채워줍니다. 흙을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다져주어 뿌리 주변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분갈이가 끝나면 물을 흠뻑 주어 흙과 뿌리가 잘 밀착되도록 합니다. 분갈이 직후의 식물은 몸살을 앓을 수 있으므로 며칠 동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은을 해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여러분의 새싹은 비로소 모종이라는 이름을 달고 밭으로 나갈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씨앗이 발아한 직후 연약한 새싹을 강인한 모종으로 키워내기 위한 5가지 필수 단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콩나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빛을 제공하는 것. 둘째,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물을 관리하는 것. 셋째, 튼튼한 줄기를 위해 온도와 환기에 신경 쓰는 것. 넷째, 마음은 아프지만 모두를 위해 과감히 솎아주기를 실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첫 영양 공급과 분갈이를 해주는 것까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과학적인 과정이죠. 이 5가지 단계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정성껏 거친 여러분의 모종은 이제 그 어떤 비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되었을 겁니다. 이 작은 새싹 하나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작은 텃밭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어 새싹을 키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기 식물들을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